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오늘은 보이스 트레이닝 페이크, 스피치 강의 페이크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피치 강의도 하고 보이스 트레이닝도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페이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자기가 조금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로 그런 직업을 택해서 많은 사람들을 후려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목소리를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혹은 접근성이 쉬워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가 쉽고 학원을 찾아가기가 쉽지만, 그렇다면 그런 학원에서 만족이 돼야 되겠죠. 모두가 다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학원에서 1, 2년을 트레이닝을 받다가 목소리가 고장나기까지 해서 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아나운서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교정을 받지 않고 단체로 이렇게 수업을 받다 보니까, 혹은 1대1로 트레이닝을 받더라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받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뭐 한두 번 만에 좋아진 케이스들이 열심히 하는 게 이미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근데 한두 포인트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고장나 있어서 그걸 딱 교정하고 나서부터 선생님 이거 뭐죠? 바로 좋아졌어요 하면서 그냥 한두 번만 오고 좋아져서 안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도 속하는데, 첫 번째, 1년, 2년씩 다녀도 목소리가 고장나는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한두 개의 그 말도 안 되는 고집스러운 포인트를 교정받지 못해서 학원에서 그걸 짚어주지 못하고 자기 선생님이 못 짚어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래도록 훈련을 받고 공부를 했지만 잘 안 된다. 보통 이런 케이스들이 어떤 경우냐면, 일단 아나운서나 보이스 트레이닝, 스피치 싹 다 발음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발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떤 가장 큰 오류로 인해서 목소리가 망가지고 발음이 더 망가지게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오늘 천안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1년, 2년을 너무 열심히 배웠네요. 안녕하십니까, 7년 만에 폭우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발음을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건지가 체계가 전혀 잡혀져 있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하라는 요구만 받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자음을 강하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자기 톤도 아닌 그냥 딱 공장같이 찍어내는 그 톤 안에다가 자기를 넣으라고 요구를 받게 되면서 자기의 고유의 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목소리에 문제가 크게 일어납니다. 좋은 목소리라는 걸 딱 정해두고서 거기 안에 맞추라고 해요. 그리고 좋은 호흡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용도 엉망진창일 때가 많고, 혹은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그 좋은 호흡에다가 모든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성격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몸의 조직, 구조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을 요구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미스. 그러니까 학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체계가 잡혀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샤니 빵, 이렇게 공장에서 빵 만들듯이. 그렇게 나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가성비만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 가성비 따지다가 결국 그 버리는 돈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와 함께 무엇을 할 때 으쌰으쌰 뭔가 열심히 하는 기분, 거기에 도취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난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열심히 꼬박꼬박 1년을 다니고 있어, 6개월을 다니고 있어, 2년이나 했어. 도취예요, 도취. 제대로 한 게 있는지 봐야 되는데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헛기침이 날 정도로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도 계속 있고, 그리고 뭔가 딱 정확하게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아, 좋은 발음은 이렇게 내야 된다. 설명할 수 없어요. 2년을 배웠는데 그걸 설명할 수 없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음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척 이상한 흉내를 내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럼 한두 번만으로도 교정이 될 건데 그거를 교정받지 못한 케이스들,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운 또 케이스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막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승무원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연습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막 이 정도로 목소리에 문제가 있는 친구가 여러 명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근데 딱 그때 보니까
그 안녕하십니까 동영상을 찍어준 것도 개인 레슨 선생님이에요. 승무원 출신, 아나운서 출신 이런 사람들이 그 친구들을 다 교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촬영까지 한 사람이 못 짚어준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허리가 빳빳해요. 근데 그거를 좋은 자세라고 가르치는데 좋은 자세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빳빳하게 경직되어 있는데 그 경직된 상태로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경직부터 자기 스스로 풀어낼 수 있게끔 의식하고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미 막 몸이 굳을 대로 굳어있는 상태에서 자꾸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바르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목을 써서 말을 하는 법을 가르치고 발음을 하는 법을 가르치니까 싹 다 가짜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모습, 뻣뻣하게 굳어있는 모습 면접관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자연스럽지 못해요, 전혀. 말할 때도 자기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준비된 멘트 달달 외워왔네? 자기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매력이 없어요.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요. 인사를 하더라도 인사다운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모션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것부터 보였어요.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고정적인 느낌을 자꾸 트레이닝 받으면서 그 상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지금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더 극명하게 보이는 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배 위쯤에 올려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데도 손이 여러분 요렇게 보여요? 닭발도 아닌 요상한 요 모양 있죠? 얼마나 경직도가 심하면 손 모양이 손끝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뿔뚝 서 있을 정도로 이게 안 보이냐고요. 촬영 왜 해요 대체? 촬영을 왜 해주는 거예요? 코칭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촬영을 왜 해줘요? 다 너를 위해서 촬영을 해주고 집에 가서 보려무나 이게 무슨 코칭이에요? 돈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기꾼이 따로 있나요? 그런 게 사기꾼이지. 그 손을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부터 자기가 알고 스스로 이완되게 해준 다음에 자세 잡고 발성 가르치고 발음 가르치고 해야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내야 하는지를 모르고서 발성이 어쩌고저쩌고 보여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청각적인 요소 목소리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딴 강의나 하고 있다고요. 예전에 여러분 그 10년 전에 했던 거예요. 청각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청각적인 요소가 30몇 프로, 메리비안의 법칙 이런 거 여러분 저 10년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진짜 꼬마 강사일 때. 저 10년 전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아, 에, 이, 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 거라고요. 왜 이걸 아직까지 하고 있냐고요. 너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보이스 트레이닝이나 스피치 강의가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고인 상태로 있다가 썩을 대로 썩었단 말이에요. 진정성 있게 이걸 발달시키려고 하고 정말 지식과 지혜로서 전수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 분야에 손을 대요.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합니까? 그런 피해자들이 이제 병이 나서 오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이랑 스피치 라인도 강의를 활발하게 꾸준히 쉬지 않고 하고 있지만 근데 요즘 시대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되려고 했다가 더 망하는 사람들까지 케어하다 보니까 저한테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목소리에 오히려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시작했다가 정말 열심히 했다가 아픈 결과를 맞이해서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서 패닉이 와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발성장애로 오고 발음에 문제 생겨서 오고 트라우마 생겨서 오고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서란 게 있는 거고요. 옛날 방식이랑 지금이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옛날 방식은 딱 10년 전에 그 수준. 여러분 10년 이전의 삶을 살 겁니까? 스마트폰 없을 때를 살 거예요? 카카오톡이 뭔지도 모르고 화상통화도 없는 그런 혜택이 다 이미 있어요. 시대에 맞게 발달된 것들이 존재하듯이 보이스 트레이닝, 스피치도 마찬가지겠고 이미 발전을 계속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미 레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그나물의 그 밥 같은 세계에서 뭘 공부한다라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항상 있었다거나 그런 걸로 피해를 보셨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단 1회라도
어떠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런 걸 통해서도 머리가 반짝하고 분류가 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방치하기에는 젊음이 아쉽고 내 노력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팁들을 전수를 해봤는데요. 뻔한 방식에 나를 가두는 게 아닙니다. 옛날 방식에 지금의 나를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로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자극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때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나는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